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운영한 한인 총책과 공범 등 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은신처에서 코카인 57kg을 비롯해 다량의 마약류와 총기 3정, 현금 52만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40세 한인 남성 주 광씨를 1급 마약 밀매 조직 운영, 각종 마약 유통 목적 소지, 통제 약물 생산시설 운영, 총기 불법 소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코카인 등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만들고 거액의 현금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펠팍의 29세 한인 여성 오에나 씨, 잉그루드 클립스의 45세 한인 손성 씨, 포트리의 입양인 출신 41세 한인 남성 벤자민 오저 씨 등 3명도 마약 운반 및 보관, 유통 가담 혐의로 같은 날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부터 뉴저지 주 경찰 마약 단속반이 진행한 장기 추적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펠팍에서 총책 주 씨가 한 남성에게 검은색 더플백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해당 차량이 패터슨으로 이동한 뒤에 적법한 수색 절차를 통해 더플백에서 코카인 9kg이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 씨가 뉴욕 퀸즈에서도 추가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주요 공범 중 한 명인 오저 씨는 지난 2월 6일 퀸즈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차량에서 코카인 14kg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또 주 씨가 공범 손 씨에게 코카인 약 33kg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 가방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공범들의 은닉처를 압수수색한 결과 코카인 총 57kg을 비롯해 케타민, 엑스터시, 옥시코돈, 자낙스, 실로시빈, 핑크 코카인, 대마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권총 2정과 소총 1정, 대용량 탄창 등 총기류와 함께 현금 약 52만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뉴저지를 중심으로 뉴욕 등 타주까지 연계된 전국 단위 유통망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SCIS가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더 강화한 FBI 신원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 신청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CBS 방송은 어제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 지난주 이민서비스국이 담당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을 배포하고 강화된 FBI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원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화된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승인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USCIS 담당 직원들은 4월 27일 이전에 FBI 신원조사를 접수한 경우 심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신원조사 절차를 훨씬 강화한 만큼 이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FBI가 이민당국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민당국은 연방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잭 카울러 USCIS 대변인은 강화된 신원조의 요건을 적용해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민 케이스 심사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와 같이 생체 정보를 제출하는 신청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민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이로 인한 지연이 심각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드리머 보호막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다카 수혜자란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란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페소 공항에서 카탈리나 소치를 산티아고가 국내선 탑승 중 세관 국경 보호국에 영장 없이 체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민 법원은 산티아고가 다카 수혜자란 이유로 추방 재판을 종료했지만 DHS가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BIA는 국토안보부의 반대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카 수혜자란 사실만으로 추방 재판을 종결한 것은 법적 오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산티아고의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는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카 수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우려입니다. 올해 초 크리스티놈 당시 DHS 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은 DHS 장관의 권한 내에서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이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BIA는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청구액에 대한 배상 명령과 재산 몰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해리슨에 거주하는 61세 한인 김태성 씨가 지난 24일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허위 청구액 2,440만 달러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사기 행각으로 얻은 600만 달러에 대한 재산 몰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몰수 대상에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브루클린과 퀸즈 등지에서 5개의 소매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440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 제공자들에게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직원 제공 등의 형태로 뇌물을 건넸고 환자들에게는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해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범죄 수익을 여러 무역회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가장의 자금 흐름을 숨겼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 지급과 약국 소유주 간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공모한 파트너 펑 제프 지양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부정수급과 전쟁을 선포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니애폴리스에서 관련 시설을 급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뉴저지, 한인 대상 데이케어 시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칫 메디케어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수사국이 주 및 로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CMS의 메흐멧 오즈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주에 한 달 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영 중인 한인 성인 데이케어들도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월 플러싱의 한인 2명이 보건복지부 감찰실 주도의 수사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 2천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성인 데이케어와 손잡은 약국이나 통증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이후 해당 업계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다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만큼 자칫 메디케이드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0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푸드스탬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혜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기준 탓에 식량 접근성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무부가 어제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는 약 3,86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1월 4,280만 명에서 420만 명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푸드스탬프는 전국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추가 근로 요건 등이 추가되며 푸드스탬프 혜택을 얻기 위한 자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200만 명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바뀐 푸드스탬프 조건은 근로 요건 확대입니다. 이전엔 55에서 64세 사이 수혜자는 근로 요건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14세 이상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기존엔 보호자로서 근로 면제 요건이 있었지만 역시 근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전용사, 노숙자, 위탁가정에서 양육된 적이 있는 23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도 폐지됐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자격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이 강화되면서 수많은 자선단체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는 개편을 비판해왔습니다. 근로 요건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나 소득 개선 없이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기준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효과는 없고 식량 접근성만 낮아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7년간 머물러 있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031년까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2038년까지 인상하도록 합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현행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2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날릴리아 메이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직원 50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은 오는 2031년까지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고 그 외 기업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메이아 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2026년의 물가 현실을 반영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연방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 뉴저지주는 15달러 92센트로 연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약 20개 주는 여전히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현재 의회 구조상 시간당 25달러 인상은 물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안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여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디자인의 여권은 한정판으로 오는 7월부터 발행될 것 같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올 여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여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미 피곶 국무부 대변인은 특별 디자인으로 제작된 한정 수량의 여권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오는 7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미국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고가 남아있는 한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이 맞춤형 사파와 강화된 이미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힌 디자인 사진은 금색 잉크로 된 서명 위에 진지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뒤로는 미 독립선언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여권은 기존 여권과 동일한 보안 기능을 가지며 발급을 위한 추가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권 디자인 변경은 트럼프 또는 그의 측근들이 워싱턴과 전국 각지의 기관들의 그의 이름, 얼굴, 서명을 새기려 하는 최근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국립공원 연간 입장권에는 조지 워싱턴의 얼굴과 나란히 그의 얼굴이 실렸고 아동용 트럼프 저축계좌, 미국인이 처방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트럼프 RX 등 행정부의 일부 정책들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달러와의 트럼프의 서명이 들어갈 예정이며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이름이 붙었고 트럼프 초상을 새긴 순금화 주조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권에까지 트럼프의 얼굴이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